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물리이고요. 네, 물리. 이번 시험 범위는 전부 다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의 각 부분의 명칭, 그리고 파동의 성질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를 배우게 됩니다. 반사, 회절, 굴절, 간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정상파, 그 다음에 세계구현, 그리고 전자기파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빡세게 달려보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학습지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학습지는 총 11장이어야 합니다. 11장 맞는지 체크하시고 이 강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습지에 번호 매기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 안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겠어서 일단 여러분들 학습지 번호 한번 매깁시다. 자, 소리와 빛 되어 있는 첫 번째, 요 그림 비슷하게 생긴 학습지가 있을 거예요. 요 그림이 1페이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뒤에 여러분들 이 뒷장이 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3페이지는 뭐냐면 3페이지의 시작은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가 3페이지.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 3페이지. 그림 5개가 쫙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가 4페이지. 그 뒷페이지가 4페이지. 문제 6, 문제 7 되어 있는 게 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 1페이지. 파면 1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면 1안 1페이지.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 게 있거든요. 볼록한 면, 오목한 면 되어 있는 거 2페이지라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아마 요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이네. 엄마야 어쩌지? 자, 그래서 파동의 굴절이라고 시작하는 페이지가 3페이지.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뻗었다. 자, 깊은 곳, 얕은 곳 표 되어 있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그게 4페이지 적혀져 있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페이지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 매겨져 있으니까 네,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페이지 번호 매기고 시작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처음부터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번호 매기는 거 있고, 자, 한번 가겠습니다. 파동. 자, 여러분들 파동의 정의는 이제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파동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동은 무엇이 전달되냐면 에너지가 전달돼요. 파동은 뭐가 전달된다고요? 에너지가 전달돼요.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면 무언가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요.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해요. 근데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한다고요? 진동의 방식으로 전달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파동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파동의 종류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횡파가 있고 하나는 종파가 있습니다. 맞죠? 원래 종파부터 쓰는데. 자, 종파는 어떻게 진행하는 파인가요? 종파 모양 이런 식으로 그린다. 맞죠? 종파 모양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매질이 진동을 하는데 매질이 굉장히 이제 작은 곳, 그 다음에 매질이 빽빽한 곳, 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종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때리냐면 둥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게 종파. 그러면 횡파는 이런 식의 모양 그려지죠. 맞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지는 게 횡파. 그렇다면 횡파와 종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볼 건데요. 그 전에 파동의 이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거리라고 쓰여져 있고요. 여기에 위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파동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자, 그렇다면 봐봐요. 우리가 요 축을 뭐라고 하냐면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그러면 그 진동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진동의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진동이 일어나는 폭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시면 큰일 나요. 진동의 중심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요까지의 거리도 여러분들 진폭이 됩니다. 됐죠?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의 진폭. 그러면 파동의 가장 높은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마루라고 불러요. 마루고 가장 낮은 부분은 골짜기 할 때 그 골을 써요. 됐나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마루, 가장 낮은 곳은 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요까지가 뭐냐면 파장이에요. 파장. 근데 앞으로 저는 파장이라는 것 대신에 어떤 기호를 쓸 건데요. 얘 이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람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표기까지 적어드리자면 람다입니다. 자, 저는 파장이라는 용어 대신에 람다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가 파장,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도 파장이 됩니다. 파장은 기호로 뭐라고요? 람다. 드립자처럼 생겼죠? 근데 드립자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사람 인자도 아니에요. 람다. 됐나요? 호. 자, 그렇다면 근데 사실 파장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 뭐였냐면 파동이 시작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거리, 얘가 사실 파장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냐면 꼭 이렇게 우기는 애들이 있더라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우기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파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잡은 거지. 근데 사실 파동이 하나의 주기를, 그러니까 주기라는 말 쓰지 말고 파동이 한 번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요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란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파장이 정확하게 형식적인 정의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기로서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진행했을 때의 요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리되셨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횡파 종파를 정리해 봅시다. 횡파 종파. 자, 아까 파동은 횡파랑 종파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종파는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동이 전달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파동에서 또 기억해야 될 거, 파동에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무엇이 진동하느냐? 매질이 진동하고요. 매질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전달되는 거다. 다시 매질이 진동하고요. 매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매질은 절대 자기 위치를 바꿔서는 안 돼요. 위치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우길 애들이 있으니까 진동만 해요. 위아래로 또는 양옆으로 이렇게 진동만 하고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럼 봐봐요. 여기서 지금 이 점은 이 파동에서는 위아래로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위아래로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 점도 위아래로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점이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점은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만 진동을 하는데 종파의 경우에는 이 점은 이렇게 양옆으로 진동한 상태예요.
요 점도 양옆으로 진동한 상태죠. 근데 횡파는 뭐라고요? 위아래로 진동한 상태라고요. 됐나요? 뭐 요렇게 진동을 할 거라고요. 다시 매질은 진동만 한다. 매질은 절대 전달되지 않는다. 매질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매질은 진동만 한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횡파 종파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렇게 횡파의 정의가 뭐냐면 매질의 진동 방향이 요렇고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하고 진행 방향은 매질과 수직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전파 방향이 수직인 거, 그걸 횡파라는 거고요. 종파는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는데 전파 방향도 이렇게 된 거, 얘를 종파라 그래요. 나란하다, 평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횡파랑 종파의 정의를 받고 횡파랑 종파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횡파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횡파 빛이 있어요. 빛은 횡파입니다, 얘들아. 됐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횡파 물결파가 있어요. 얘들아, 시험에서 파동의 문제를 낼 때 물결파를 내는 이유는 물결파가 제일 내기 편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물결파는 횡파다. 종파는 뭐냐면 소리. 근데 소리 그래프 이딴 식으로 그리던데요, 또 우길 애들이 있어서. 그거는 종파를 횡파로 바꾼 거예요. 소리는 사실 종파라고. 소리는 사실 둔 이렇게 때린다고요. 스피커의 원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동판을 양옆으로 진동시켜서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횡파랑 종파 정리했고, 그럼 넘어가죠. 넘어가서 파동. 자, 여러분들 탐구에 대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요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줄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파동과 진동 차이를 구분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줄을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 그러면 줄의 한 지점은, 요 지점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뭐냐면 진동이에요, 진동. 줄이 한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줄을 요렇게 잡고 있다면 이 줄은 절대로 이 옆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질이 움직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내 손을 떠나서 요딴 식으로 줄이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매질은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진동이 전달돼서, 그러면 각 지점의 진동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뭐가 전달된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전달돼서 끝으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파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흔들리는데 그게 물질을 따라서 퍼져나가거나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다시, 우리가 줄을 요딴 식으로 흔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줄을 요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면 진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뭔가요? 줄이죠. 이때 줄을 매질이라 한다고. 그럼 얘들아, 매질을 한번 찾아보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애니메이션을 못 넣었어요. 그냥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답을 안 보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결파. 내가 물을 찰랑찰랑 흔들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누군가요? 당연히 물이죠. 맞나요? 삐걱삐걱 소리가 너무 많이 나네. 그 다음에 용수철 파동은, 용수철을 짤랑짤랑 흔들었어요. 용수철이죠. 매질이. 지진파는 땅이죠. 땅을 매개로 흔들리는 거죠. 땅이 흔들리는 거죠. 빛은 중요합니다. 빛은 매질이 없어요. 빛은 뭐가 없다고? 매질이 없어. 그러니까 빛은 지 혼자 알아서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도 빛은 진행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빛은 매질이 없어. 제일 중요해요. 빛은 매질이 없다는 거. 됐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줄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파동과 진동 차이를 구분하자. 이 탐구에서 매질은 줄이다. 이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실제로 파동의 전파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질이 진동하는 에너지이다. 그래서 줄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한다라는 거. 그 다음 파동에 관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 탐구 활동이 있죠. 맞나요? 네, 가겠습니다. 불을 끄기 위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림 가는 물을 옆으로 전달하고요. 나는 물통을 직접 들어서 나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림이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에 비해서 가가 파동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나를 파동으로 비유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물을 직접 들고 나르는 건 파동이라 볼 수 없대요. 왜 그럴까? 우리가 파동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파동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라 비유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서 매질이라 비유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다시 에너지는 뭘까? 자, 다시 여기서는 불 끄는 거야. 불 끄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 불 끈다는 게 뭘까요? 불을 끈다는 거는 잠시 놔두고 물을 옆으로 전달해. 물을 옆으로 전달하는 걸 파동이라 비유를 해봅시다. 물을 옆으로 전달하는 걸 파동이라 비유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매질은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물을 전달하는 매질은 누군가요? 통 이러지 말고 사람이죠. 사람이 매질이야. 그러면 사람은 진동만 해야 돼. 근데 사람이 움직였지. 그러면 얘를 파동이라 볼 수는 없죠. 그러면 매질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물을 나르기만 하고 있네. 물을 나른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요 방향으로 전달한다는 얘기 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가봅시다. 나를 파동으로 비유할 수 없는 이유 뭐랬어요? 사람이 직접 움직였죠. 매질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의 매질인 누가? 사람이 움직였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파동으로 비유할 수 없다는 거고, 가의 상황의 비유에서 목표물과 비유물의 관계를 짝지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파동을 전파하는 매질이 되는 거야. 그럼 파동은 물이 전달되는 현상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물은 에너지가 되는 거지. 왜? 물이 전파 방향으로 이동했잖아. 맞죠? 오케이. 그렇다면 요거는 잠시 이따가 하고요.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더 합시다. 파도 타기 응원. 얘가 진짜 물리스님들이 정말 많이 인용하시는 이것이거든요. 파도 타기 응원. 요게 중요해요. 파도 타기 응원이 파동과 어떤 점에서 흡사한가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도 타기 응원이 왜 파동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파도 타기 응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손을 든다는 게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손을 들면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이 사람이 손을 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파동이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파도 타기 응원이잖아요. 그러면 파동의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건데 사람은 뭐만 하는 거야? 앉았다 일어났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의 매질은 누구? 사람이 진동만 해. 앉았다 일어났다 손만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 돼요? 그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파도 타기 응원은 파동과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나요? 다시 파도 타기 응원은 파동과 어떤 점에서 흡사하다? 파동의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모습이 그 파도 타기에서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우리가 파동에서 중요한 거는 각 부분의 명칭. 그러니까 파동은 우리가 명칭이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명칭이에요. 명칭 대부분. 파동에서의 각 부분의 명칭,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상당히 왜곡이 됐네. 자, 그럼 봅시다. 얘 이름은, 요 점 이름은 진동의 중심 맞나요? 얘 이름은 진동의 중심이야. 그러면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높은 곳,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뭐라 불러? 마루라 불러. 맞죠?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마루라 불러. 그러면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고. 그러면 파동의 가장 낮은 부분, 얘 이름은 골 맞나요? 골. 얘 이름은 골이야. 그러면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 진폭이란다. 맞죠? 그 다음에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얘는 파장 맞나요? 한글말로 씁시다. 파장.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요 명칭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아직 파동의 명칭이 안 끝났어요. 아직 할 거 나왔다. 뭐냐면 혹시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주기랑 진동수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얘 한번 볼게요. 주기랑 진동수.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요. 문제 풀 시간은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넘어갑시다. 주기 진동수. 파장과 주기는 앞으로 t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 그래프 두 개를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 그래프 두 개를 분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는 자, 위치야.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변위야. 변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은 변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쉬워? 높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됐죠? 변이라고는 했지만. 근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시간이라 적혀 있어요. 시간. 요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얘가 시간이냐 위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그럼 볼게요. 똑같은 파동이 진행하는데 하나는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냥 위치라 하지 말고 거리라 합시다. 거리라 하고, 얘는 위치에 따른 시간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요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세로축은 전부 다 변이로 똑같아. 맞죠? 세로축은 위치야. 그렇기 때문에 마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세로축은 위치 그래프니까요. 그렇다면 요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 불러? 진폭이라 부르는 거지. 됐나요? 이 그래프를 우리 요까지의 거리는 진폭. 그러면 얘도 진폭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의 그래프에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어?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거리, 얘를 파장이라고 하기로 했다. 맞죠? 근데 가로축이 시간 그래프잖아. 그러면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되죠. 요까지는. 됐나요? 그러면 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타임인데 주기야, 주기. 그러니까 얘를 주기로 파동이 한 번 되돌아왔다. 얘를 주기로 파동이 두 번 되돌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이 주기가 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그래프를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가로축이 거리야. 가로축이 거리고 얘가 위치야. 세로축이 위치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파동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됐나요? 그러면 여기의 이름은 마루.
얘 이름은 마루.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진폭.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진폭. 됐나요?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죠. 맞죠? 그러면 얘 이름은 파장이 됩니다. 맞죠? 거리니까요. 그런데 그래프의 가로축을 바꿔서 오마이갓, 가로축을 뭐로 바꿨어? 시간으로 바꿨어. 그렇다면 얘는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얘는 이름이 주기가 된다고. 얘는 뭐가 된다고요? 주기가 된다고. 됐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정리해 봅시다. 파동의 각 부분의 명칭. 자, 파동의 가장 높은 곳 우리는 뭐라 불러? 마루라 불러. 파동의 가장 낮은 곳 골. 답하세요.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 마루,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 진포. 마루와 마루의 사이의 거리 파장. 기호로 람다.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도 파장.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뭡니까? 주기 남았죠? 자, 요거 파동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부르고요. 진동수라고 부르고 얘의 단위는 헤르츠라고 씁니다. 이거는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다시 얘들아, 주기의 정의가 뭐라고?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야. 그렇다면 이 파동은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 2초야. 그럼 봐봐. 한 번에 진동하는 시간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2초야. 그렇다면 얘들아, 1초 동안 이 파동은 몇 번 진동하니? 반번 진동해. 2분의 1번 진동하거든? 그렇다면 이때 얘들아, 얘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주기라고 불러. 한 번 2초를 주기라고 불러. 그러면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니? 얘도 이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 이름이 진동수야. 뭐라고? 진동수. 됐습니까? 다시,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뭐? 주기. 근데 1초 동안 진동 몇 번 했니? 진동수. 그렇다면 얘들아, 요것도 됐으면 좋겠는데, 주기랑 진동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요거 이해돼요?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관계. 다시, 한 번 진동하는데 x초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x초는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1초에는 이 파동 몇 번 진동해? x분의 1번 진동한다. 맞죠? 얘가 진동수. x분의 1번이 진동수. 됐나요? 그러면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관계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주기랑 진동수가 역수관계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의 단위는 뭔가요? 주기의 단위 초죠. 초. 주기의 단위는 초입니다. 왜? 걸리는 시간이라 했으니까. 근데 진동수는 단위가 딱히 없죠. 그러면 진동수는 번이라고 정의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그것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됐죠? 자, 진동수를 우리가 기호로 쓸 때는 F라는 기호를 쓰고 얘의 단위는 우리가 헤르츠라는 단위로 표시합니다. 뭐라고요? 헤르츠. 읽어볼까요? 헤르츠. 그래서 파동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1초 동안 횟수 F. 진동수. 단위는 뭐라고요? 헤르츠. 그렇다면 얘들아, 파동은 속력이 있을까? 요게 또 문제예요. 파동은 속력이 있을까? 그럼 얘들아,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니? 시간분의 거리죠. 맞나요?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는 뭐가 있어? 얘까지의 거리 또는 얘까지의 거리.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의 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거리라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거리, 요거 알고 있는 거야. 얘 이름은 파장, 얘 이름은 진폭. 그럼 얘들아 뭐분의 진폭이거나 or 뭐분의 파장 이렇게 쓸 거 아니니? 맞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뭐냐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알고 있어. 그게 이름이 주기죠.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분의 요 거리,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파동의 속력이 되는 거야. 다시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진폭 아니면 파장이야. 근데 어떤 파장이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거리를 우리는 시간으로 보자면 뭐라고 보는 거야? 주기라고 보는 거죠. 왜?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니까. 그래서 V는 T분의 람다입니다. 다시 V는 뭐라고요? T분의 람다. 주기분의 파장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식을 하나 도입해보죠. 주기라는 것은 진동수의 역수입니다. 맞죠? 그럼 얘들아,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니?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다. 맞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진동수 파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더 간단하게 V는 T분의 람다, F 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V는 T분의 람다, F 람다. 파동의 속력 뭐라고요? T분의 람다, F 람다. 됐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파동의 속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활동이 나오게 된 것인데, 여러분들 넘겨볼까요? 넘기면 3페이지 나오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못 찾았어, 내가. 자, 그럼 볼게. 그림을 보고 물으면 답하는 거야. 됐니? 자, 물체가 진동할 때 처음의 위치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한다. 다시,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하고, 또는 요렇게도 주기라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매질이 여기에서 요렇게 높아졌다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걸 주기라. 미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요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 할 수도 있어. 다시, 파동이 진동할 때 물체가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 한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 할 수 있어.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야? 매질의 입장에서 본 거야. 근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죠.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얘가 주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림 속 파동의 주기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림 속 파동의 주기는 어떤 한 점이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몇 초? 2초. 지금 봐봐요. 자, 줄이 있다 칩시다. 줄이 있는데 내가 이 줄을 여기에서 튕겼다 칠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튕길 거야? 요렇게 튕길 거죠. 맞죠? 이해가 안 되니? 자, 내가 여기에서 파동을 시작했다 칠게요. 여기서 파동을 시작했다 쳐. 그러면 내가 요렇게 내려서 요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이게 주기잖아. 그러면 그림 속의 주기가 몇 초냐고? 2초잖아. 맞지? 그러면 주기가 2초면 진동수는 2분의 1초. 맞니? 그러면 2분의 1초란다. 2분의 1 헤르츠. 그럼 얘들아, 진동수 값이 2분의 1 헤르츠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초 뒤에 이 파동의 완전한 형태 중에서 몇 배가 진행된 상태냐? 2분의 1배가 진행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동이 완전한 형태가 진행이 되려면 2초인데 그러면 진동수의 값이 2분의 1Hz라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동이 1초 뒤에는 요만큼 왔다는 뜻이라는 얘기라고. 그 얘기라고. 알겠지? 그럼 얘들아, 주기와 진동수는 어떤 관계? 역수 관계. 1초 뒤에 파동이 진행한 정도가 3과 같다는 것을 다시 떠올려보자. 이 파동의 파장이 2m라면 1초 동안 파동은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봐봐요.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2초야. 근데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거리가 2m래. 그러면 1초에 몇 미터? 1m. 아, 그러면 파동의 진행 속력은 파장만큼 얘가 진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냐? t분의 람다? 근데 t라고 하는 것은 t분의 1은 f라 그랬죠? 그래서 f 람다. 다시 v는 t분의 람다 f 람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네. 그 다음은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문제라서 넘어가고 파면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파면 1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다 맞죠? 네. 우리 지금 굴절은 최대한 나가야 돼요. 굴절을 최대한 1시간 안에 나가야 여러분들과 2시간 만에 물리 진도를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럼 갈게요. 파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파도가 밀려온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맞죠? 파도가 밀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하는 사람들은 절대 파도가 밀려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리하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진폭이 큰 파면이 밀려온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때 파면이 무엇인가? 파면 제가 이 파면 그림을 찾다가 어마무시하게 이상한 그림을 발견했었어. 자, 파면은 다시 물결파에 꼭 물결파일 필요는 없는데 물결파에 같은 높이인 부분을 연결해서 선으로 만든 거. 그게 파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간에 이런 거 그려본 적 있지 않나? 등고선 같은 거? 등고선 같은 거 막 그려본 적 있지 않아요? 없구나. 미안해요. 자, 그러면 같은 높이인 부분을 연결해서 선으로 그린 거야. 예를 들어 물결파가 밀려올 때요. 이런 식의 파도가 여러 겹이 밀려오는 게 우리는 물결파가 밀려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식의 파동이 여러 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같은 높이인 부분을 연결해서 선으로 그린 거. 얘가 뭐라는 거예요? 파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루 부분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골 부분을 연결할 수도 있고 이 사이를 연결할 수도 있어. 어쨌든 같은 높이만 연결하면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 파면이라고 한다고. 그럼 얘들아 다시 내가 파면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근데 얘는 마루를 연결한 선이라 치자. 마루를 연결한 선이라 치자. 됐나요? 그러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뭐가 돼요? 파장이 되죠. 근데 얘들아, 내가 굳이 마루와 마루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뭘 만들 수 있어? 파장을 만들 수 있어. 파면을 이 부분에 연결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마루랑 연결했을 때랑 비교하면 될 거 아니야. 마루를 연결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땡겨오고 여기서 요만큼 땡겼으니까 평행이동 된 거라고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겨. 그래서 얘도 파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마루나 골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람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됐나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요 말이 중요한데 파동의 전파 요 말도 물론 중요해. 파동의 전파 방향은 파면과 수직이래. 그러니까 파면을 내가 요딴 식으로 그렸다 치자. 그럼 파동의 전파 방향은 뭐라고? 요렇게 또는 요렇게. 됐나요? 파동의 전파 방향은 무조건 파면과 수직인 방향이야. 요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온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파면이 밀려오는 거고 사실은 파도가 밀려오는 게 아니라 파면이 밀려오는 거고 이 파면이 밀려올 때는 파면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지 파면이 저쪽으로 지가 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애가 나한테 오는 걸 느끼죠.
이해되나? 여러분들 파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디? 그렇진 않더라. 맞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서 원래는 이 그림이 엄청나게 잘 보이길 기대했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군요.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보이겠죠, 진짜로. 그러면 그림을 또 멋있게 그려보죠. 자, 지금 물결파에 마루인 부분만을 연결했더니 요런 선이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고? 파면이라 부른다고. 같은 높이를 이은 선이니까. 그럼 얘들아,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 얘의 이름은 파장. 맞나요? 그러면 이 파도의 진행 방향은 파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해되나요? 파면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같은 높이인 부분을 선으로 연결한 거야.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파장이야. 그 다음에 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과 수직인 방향이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파동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구면파가 진행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원형으로 요렇게 진행이 되는 파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같은 높이인 부분을 선으로 연결했더니 요렇게 된대요. 그러면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파장이라 부른다고. 됐지? 그 얘기하는 거야. 파동의 전파 방향은 요런 식으로 전파되고 있죠. 요런 식으로도 전파되고 있죠. 뭐 이런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 파동의 반사인데요. 파동의 반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또 파동의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우리가 파동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라서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얘들아,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지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얘들아, 이 파동이 있어, 맞지? 이 위치가 있고 여기가 위치이고 여기가 2m라 하자. 여기는 5초라 하자. 그럼 얘들아, 이 파동에서 여러분들 진폭은 얼마? 이 파동의 진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며 2m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파동의 파장을 알 수 있겠죠? 파장 얼마죠? 파장 4 하는 순간 여러분들 끝났어요. 파장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낚이는 게 이런 데서 낚여요. 봐봐요. 지금 시간 그래프를 줬죠. 시간 그래프를 줬는데 파장을 알 수 있어요. 파동이 한 번 돌아오는데 걸리는 이만큼의 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리 모르죠. 그러니까 파장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이딴 식의 그래프를 줬다고 칠게요. 자, 거리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파장 얼마니? 라고 물었어. 그럼 파장 얼마야?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거리 4m 맞죠? 파장 4m네. 근데 파장 4m인데 주기는 얼마? 주기 알 수 있겠죠? 주기 얼마? 주기 알 수 있다고 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야.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거리만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알아? 파동이 한 번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라며. 근데 주기 모르잖아. 맞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위치 거리 그래프를 주잖아? 그러면 뭘 알 수 없어? 주기 알 수 없어. 뭐도 알 수 없어? 주기를 알 수 없다면 진동수도 알 수 없어. 위치 시간 그래프만을 주잖아? 뭘 알 수 없어?
파장을 알 수 없어.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요딴 식으로 낚아먹는다고. 낚이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동의 성질 4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요. 반사, 회절, 굴절, 반사, 회절, 굴절, 기억이 안 나. 반사, 회절, 굴절, 간섭. 반사, 회절, 굴절, 간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파동의 대전제가 2개가 있습니다. 파동의 대전제가 2개가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파동의 속력. 다시. 자, 빛은 고체에서 빨라, 액체에서 빨라, 기체에서 빨라. 이거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빛은 고체에서 빨라, 액체에서 빨라, 기체에서 빨라. 그럼 얘들아, 소리를 생각해 볼래? 소리는 고체에서 빨라, 액체에서 빨라, 기체에서 빨라? 또 모르겠죠, 맞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빛은 기체일수록 빠르고요. 소리는 고체일수록 빠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리의 매질은 사실은 공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소리의 매질은 공기가 아닙니다. 어떤 입자든지 간에 입자기만 하면 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고체일수록 입자가 많니? 기체일수록 입자가 많니? 고체일수록 입자가 많잖아. 그러면 입자가 많다는 얘기는 소리를 빵 때렸을 때 진동하는 분자가 엄청나게 많죠. 드르르륵 진동이 되잖아. 근데 기체는 듬성듬성 분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때려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거지, 얘네들이. 됐나요? 그래서 소리는 고체일수록 빨라요. 근데 빛은 왜? 빛은 아까 얘기했죠. 매질이 없다고요. 빛은 매질이 없다 보니까 매질이 듬성듬성할수록 더 빠르고요. 오히려 매질이 많을수록 얘는 고생해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기체일수록 더 빠르다고. 됐죠? 네. 그 다음 여러분들, 빛이든 소리든 얘는 공통점인데요. 고온에서 빨라, 저온에서 빨라? 속력은 고온에서 더 빨라요. 얘 속력은 고온에서 더 빨라. 왜냐하면 고온일수록 분자들이 활동하게 활발하죠. 그러면 조금만 진동을 가해도 더 빨리 전달이 된다고요. 그래서 고온에서 더 빨라요. 요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얘들아, 낮에는 뭐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봅시다. 우리 물리에서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볼게요. 위에 윗공기가 있고 아랫공기가 있어요. 누가 더 뜨거워요? 낮에는 아랫공기가 더 뜨겁죠. 윗공기가 더 차갑죠. 밤에는 윗공기가 더 뜨거워요. 아랫공기가 더 차가워. 이건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얘들아, 바다를 밤에 가보시면 알아요. 윗공기가 오히려 뜨거워. 밑에가 엄청나게 차가워. 그러니까 물보다 모래가 더 차가워.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렇다면 얘들아, 소리는 고온의 속력이 더 빠르다 했죠. 그래서 이 속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굴절이라는 현상인데, 우리 굴절 파트에서 다시 할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면 돼. 됐죠? 그래서 얘들아, 낮에는 소리가 위로 가고요.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런 식으로 굴절을 계속해서 한다고. 꺾이는 게 여러 번이니까 얘가 아예 곡선처럼 휘어져 보이는 거야. 꺾이는 게 여러 번이니까 휘어져 보이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온과 저온은 이런 데서 쓰일 거예요. 요거는 잠시 조금 있다가. 됐죠? 굴절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얘들아, 우리 음파라고 하는 게 소리거든요. 우리가 소리가 파동으로 전파가 될 때 얘를 우리는 음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초음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파라는 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이고요. 초음파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음파랑 초음파의 차이는 뭐냐면요. 진동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만 헤르츠 이상을 우리는 초음파라고 불러요. 그러면 음파보다는 초음파가 진동수가 훨씬 크죠. 그러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파동의 속력은 T분의 람다 F 람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렇다면 음파랑 초음파 중에 속력은 누가 더 빨라? 누가 더 빠릅니까? 음파가 속력이 더 빨라? 초음파가 속력이 더 빨라? 다시 음파가 속력이 더 빨라? 초음파가 속력이 더 빨라? 같아요. 자, 단 조건이 있어. 어떨 때 같냐면 같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같은 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음파랑 초음파는 속력이 같아. 요게 파동의 대전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파동에서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되는 상황. 매질의 상황이 동일하면, 매질의 상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라면 온도가 같은 공기, 물이라면 깊이가 같고 온도가 같은 물, 뭐 이런 식으로 매질의 상황이 동일하다면 속력은 같아요.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상황이 동일하다면 속력이 같아요. 됐죠? 그럼 얘들아, 다시 음파랑 초음파는 진동수를 가지고 구분한댔잖아. 진동수는 초음파가 훨씬 커요. 그러면 얘들아, V는 같아. 미안해요. 분필을 떨갔어. 왜 이렇게 오늘 뭐가 안 되지? 자, V는 똑같다 했어. 음파랑 초음파랑 속력이 똑같아. 그렇다면 얘들아, 왜 속력이 똑같은가요? 진동수가 다른데. V는 람다 F. 맞죠? 그러면 초음파랑 음파랑 진동수의 차이가 난다면 파장이 얘가 훨씬 더 크겠죠. 음파의 파장이 훨씬 크고 초음파의 파장이 훨씬 작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같은 거야. 됐죠? 작은 진동수, 큰 파장, 큰 진동수, 작은 파장. 왜? 같은 곳에서 진행하면 속력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수면파는 뭐냐면 얘들아, 물이야. 물이 진행하고 있다면 깊은 곳에서 더 빨리 진행할까? 얕은 곳에서 더 빨리 진행할까? 속력을 비교해보면 얘는 속력이 다르겠죠. 왜요? 매질의 상황이 다르잖아. 깊다 얕다라는 건 매질의 상황이 다른 거지. 깊은 곳에서의 속력이 더 빨라? 얕은 곳에서의 속력이 더 빨라? 깊은 곳에서의 속력이 더 빨라. 그 이유는 안 물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자꾸 물어보려 하시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게? 라는 게 저 입장이에요. 사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물이 더 빠르게 회전하고요. 얕은 곳에서는 물이 더 작게 회전해서 물이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는 건데 그걸 알아서 뭐 하게? 알겠죠?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자고. 그냥 깊은 곳에서 더 빠르다고. 됐나요? 근데 뭐 외울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우리 해운대 백사장 뭐 이런 거 생각해봅시다. 서핑한다라고 생각해볼게요. 서핑은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서핑해, 여기에서 서핑해. 얘들아, 수면 근처에서 서핑하는 사람 없죠? 왜 그래요? 얕은 곳에서는 속력이 안 나와. 속력이. 그러니까 서핑을 하려면 속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속력이 더 빨라요. 깊은 곳이 얕은 곳보다 속력이 더 빠르고, 이게 파동의 두 번째 대전제는 아니고요. 파동의 두 번째 전제는 여러분들 하나의 파동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진동수가 일정합니다.
다시 하나의 파동을 보고 있다면 뭐가 똑같다고요? 진동수가 똑같다고. 됐죠? 하나의 파동을 보고 있다면 진동수가 똑같아. 그러면 하나의 파동이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하고 있어. 물 수면파가 진행하고 있어. 그랬을 때 진동수가 일정해야 된댔지. 근데 속력은 깊은 곳이 얕은 곳보다 속력이 더 빠르댔죠. 그러면 속력 이렇게 되는데 진동수가 똑같으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 파장이 바뀌어야지. 그러면 여기서의 파장이 훨씬 더 크고 얕은 곳으로 갈수록 파장이 더 작아져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요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앞으로 반사, 회절, 굴절, 간섭을 이해할 수 있어. 파동의 첫 번째 대전제는 뭐라고요? 매질의 상황이 동일하다면 파동의 속력은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의 파동에서는 진동수가 일정해요. 이 두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되고, 쓸데없는 잡소리가 많죠. 우리가 아직 해야 될 내용은 산더미 같이 많은데 욕심을 좀 부려봤어요. 자, 우리가 파동의 이제 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잠시 끊었다가 할게요.